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예.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예.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그러니까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예, 예.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뭐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예,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예, 드라마, 예능, 예.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예.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대표이사 사장에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 예. 하는 게 늘 즐거웠고 PD시니까.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예.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예.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예.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예.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예.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예.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예.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 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네.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네.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네.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네.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예.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그 추락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예.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네.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 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 예.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걸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MBC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 하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네네.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영방송. 드라마, 예능, 예.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단순히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예.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현희 강남구청장 1년 구형? 네. 22일 선고? 아마 크리스마스 전인데? 구형이 세지요.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인데.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죠. 예. 근데 빨갱이로 썼었나요? 댓글을. 문재인 공산주의자. 그런 썼었는데.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걸 썼죠. 이게 SNS에. 구형이 1년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좀 조금 많이 약한 글이라 그러면 벌금 구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형 8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1년 했다는 거는 최소 집행유예, 최대 10개월 아니면 8개월의 실형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구형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통상은 한 500 정도 구형을 해요. 500만 원 구형하면 뭐 100만 원 미만 되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뭐 2,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예. 근데 그 시점이요. 탄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좀 알리려고 그랬던 거고. 아, 대선이 들어왔으면 더 크게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태극기 든 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남긴 거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는데 왜 그 글에 탄핵 얘기를 하나도 없어요? 왜 문재인 얘기만 있어요? 이거 결국 대통령 선거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 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2011년 3월이면 탄핵되기 한 직전 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무슨 공소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구형을 1년 했다는 거는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선거일정 듭니다. 어떻게 탄핵된 다음에 야당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당 후보가 되나요? 탄핵이 돼야지. 야당 후보가 되기 전이었네. 좀 그렇죠. 애매하긴 하네요. 그게 그게 유일한 쟁점이에요. 쟁점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유일한 쟁점.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이게 공선법 위반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단순히 공선법상의 명예훼손이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센데. 세죠. 그리고 공선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구청장집도 날라가고. 근데 공선법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죠. 근데 단순 일반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구청장직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죠. 이걸 했고 네. 그쪽 디펜스하는 변호사 측에서는 이거는 명예훼손 선거랑 상관없어, 잘못했어. 그거예요. 네. 명예훼손 한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의한 그건 명예훼손이 아니다. 아니라 단순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요? 명료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설득력은 있으나 내용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좀 만나봤잖아요. 저 신현구청 알아요.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안면은 있는데. 그럼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요. 상담 심리사 입장에서 심리 상태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신현희 구청 아이고 갑자기 신현희 벌써 전이래. 뭐가 선거도 안 아이고, 됐는데. 구청장 아, 거기 나가려고요? 신현희 현 구청장. 거길 노리고 있네. 신현희 현 구청장. 뭔가 약간 본인에게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전문용어로 관종. 왜냐면 신현희 구청장이 구청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울시의 전반과 강남구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뭐 구룡마을 문제도 그렇고 한전 그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예. 그런데 조금의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오르내는 그 길이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세련돼야 되고요. 지적이 있어야 되고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신현희 구청장에게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 구청장이 다음에 3선을 노리죠. 벌써 재선구청장이에요? 그렇죠. 3선을 노립니다. 강남구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건 몰라요. 너무 좋은 지역구입니다. 잘 몰라요. 아주 좋은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강남구청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면 모르죠. 아니요. 갑과 병이 완전 그 그렇긴 자유한국당 한데 쪽이고 의리 이제 예. 전현희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그 자유한국당을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요. 그럼요. 김태현 변호사가 예. 귀순한 민주당으로 다음에 와갖고 귀순해서 나가면은 조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칭찬이에요, 뭐예요? 네. 어찌됐건 간에. 눈빛 흔들리는 거 맞지? 많이 흔들었어, 많이 흔들었어. 지금 타이도 오늘 그거 왔잖아요, 타이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가 있고, 예.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전이래. 선거한테 안 됐어요. 검찰 법원 때문에 못 나가게 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될지. 그거를 저는 분석해. 자유한국당 내부는 관심 없어요. 네. 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까지는 모르겠으나 예. 일반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라도 저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그렇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 사안 이상 사안으로 보여요. 아, 집행유예 나오면 이거 그것도 나오시네. 네, 저는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네. 공직선거법상의 100만 원 벌금 이상의 아, 벌금. 일반 그래서 형법 집행유예 이상, 저는 금고 이상. 예, 무조건 뭐 이거 걸리고. 듣고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 예. 신현희 구청장이 내년 강남구청 3선 도전 전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그럼 불편하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쨌든 마련한 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설사 일반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형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전략상 교체 다만- 중에 저는 맞다고 다만 봅니다. 그 아까 그 판결 내려면 좀 사과한 거 걸리죠. 철회하면 안 될까요? 예? 신현희 구청장한테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니, 뭐 했는데 인간- 아니 왜냐하면 절대 들을 리가 없고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요. 라디오인데 라디오잖아. 아,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팟캐스트로. 그래요?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과 철회하세요. 예, 교체될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신현희 강남구청장 1년 구형? 네. 22일 선고? 아마 크리스마스 전인데? 구형이 세지요. 이 이제 명예훼손이에요.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인데 아, 명예훼손. 허위 사실 유포죄죠. 예. 예. 근데 뭐 빨갱이로 썼었나요? 댓글을 문재인 뭐, 공산주의자. 뭐 그런 썼었는데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걸 썼죠. 이게 SNS에. 구형이 1년을 했다는 거는 최소한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좀 조금 많이 약한 글이라 그러면 벌금 구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실형 8개월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제가 1년 했다는 거는 최소 집행유예, 최대 10개월 아니면 8개월에 8개월, 실형이 8개월을 가능하다고 조치하죠. 검찰은 판단한 겁니다. 구형검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통상은 한 500 정도 구형을 해요. 500만 원 구형하면 뭐 100만 원 미만 되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거고요. 10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뭐 2, 300 정도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이상의 행동이라고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 뭐냐면요. 사실 이 그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러니까 절대 문재인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 아니면 뭐 세월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유포를 한 거예요. 구청장이. 예. 근데 그 시점이요. 탄핵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 잡히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신현희 구청장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그 당시에 그 탄핵이 부당하다는 걸 좀 알리려고 그랬던 거고. 아, 대선에 들어왔으면 더 크게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 대선에 관련해서 지금 이게 지금 연결이 된 범죄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탄핵 세력이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 태극기 든 분들 마음의 위로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남긴 거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없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선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은 거예요. 근데 탄핵이 부당하다는데 왜 그 글에 탄핵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왜 문재인 얘기만 있어요? 이거 결국 대통령 선거 개입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미 그 야당의 후보는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이 2010년 3월이면 탄핵되기 한 직전 고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일자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공소법 위반이냐라는 부분이 이번 사건의 이제 핵심 쟁점이 되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 구형을 1년 했다는 거는 저는 검찰에서 강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이 선거일정 듭니다. 어떻게 탄핵된 다음에 야당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은 아니 탄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야당 후보가 되나요? 탄핵이 돼야지. 야당 후보가 되기 뭐, 전이었네. 뭐, 좀 그렇죠. 애매하긴 그게 하네요. 이 그게 사건의 유일하게 쟁점이에요. 쟁점이죠. 애매하네요. 이게. 유일한 쟁점. 그러니까 잘못은 했는데 이게 공선법 위반이야? 이거는 또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되는 거죠. 단순히 공선법상의 명예훼손이게 되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면 센데. 세죠. 그리고 공선법 위반이면은 100만 원 이상이면 그냥 구청장 집도 날라가고 근데 공소법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예,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알려주죠. 근데 단순 일반 명예훼손이나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민사.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 아, 돼요. 예. 그래야 이제 구청장직이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구청장직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게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네, 그렇죠. 이걸 했고 네. 그쪽 디펜스하는 변호사 측에서 이거는 명예훼손 선거랑 상관없어, 잘못했어. 그거요. 네. 명예훼손 한 건 맞는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에 의한 그건 아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그냥 아니다. 단순 명예훼손이다. 네, 그렇죠. 굳이 말하면. 설득력이 있는데요? 명료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검찰은 말도 안 된다. 설득력은 있으나 내용엔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시점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좀 만나봤잖아요. 저 신현구청 알아요. 예.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뭐 안면은 있는데. 그럼 오늘 변호사가 아니라 아니요. 상담 심리사 입장에서 심리 상태 분석을 제가 봤을 때 아마 신현희 구청 아이고 갑자기 신현희 전이래. 벌써 그 전이래. 뭐가 선거도 안 거기 됐는데. 구청장 아, 나가는 거기 나가려고요? 신현희 현 구청장. 거길 노리고 있네. 신현희 현 구청장. 뭔가 약간 본인에게서 존재감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아, 그 당시에. 전문용어로 관종. 왜냐면 신현희 구청장이 구청장 하면서 박원순 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부딪혔습니다. 맞아요. 물론 서울시의 전반과 강남구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뭐 구룡마을 문제도 그렇고 한전 그 부지 개발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부딪히는 거는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말 같은 그러니까 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인이 오르내는 그 길이 유쾌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수는 세련돼야 되고요. 지적이셔야 되고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수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거든요. 신현희 구청장에게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신현희 구청장이 다음에 3선을 노리죠. 벌써 재선구청장이에요? 그렇죠. 3선 노립니다. 강남구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 좋은 지역구입니다. 잘 몰라요. 아주 좋은 지역.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구청장이 민주당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강남구청은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왜냐면 모르죠. 아니요. 갑과 병이 완전 그 그렇긴 자유한국당 한데 쪽이고 의리 이제 전현희 의원이긴 한데 그래도 강남구청, 서초구청은 쉽진 않아요. 쉽지 않죠. 그 자유한국당을 뺏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딱 한 명이 가능성이 있어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요. 김태현 변호사가 귀순한 민주당으로 다음에 와갖고 귀순해서 나가면은 조금 승산 있지 않을까. 이 칭찬이에요, 뭐예요? 어찌됐건 간에. 눈빛 흔들리는 거 맞지? 많이 흔들었어. 지금 타이도 오늘 그거 한거 왔잖아요. 타이도.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의 문제가 있고 자유한국당에서 물갈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현희 구청장이 선거는 안 됐어요. 검찰 법원 때문에 못 나가게 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교체를 하게 될지. 그거는 자유한국당 내부는 관심 없어요. 법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선거법까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형사에서 명예훼손으로라도 저는 유죄는 나올 것 같고 벌금형이냐 집행유예인데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 사안 이상 사안으로 보여요. 집행유예 나오면 그것도 나오시네. 일반형 집행유예, 공직선거법상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일반형 집행유예 이상, 금고 이상. 무조건 이거 듣고 계시면 굉장히 죄송한데 신현희 구청장이 내년 강남구청 3선 도전 전 쉽지 않다 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만약에 어쨌든 말은 한 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설사 일반 명예훼손으로 해서 벌금형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선거 과정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의 다른 선거를 위해서 선거 전략상 교체 중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까 그 사과한 거 처리하면 안 될까요? 신현희 구청장한테 듣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했는데 왜냐하면 절대 들을 리가 없고 팟캐스트가 뭔지 몰라요. 라디오잖아. 이게 또 다시 올라가잖아 팟캐스트로.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사과 처리하세요. 교체될 가능성이 그럼 높다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다고 국영방송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노영방송이다 하면 지나친 얘기고요. 경영에 대한 판단은 늘 경영진이 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경영진이 잘못 갈 때 이것은 잘못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역할을 했지. 그렇죠. 노조가 시에 복직하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고 싶다고 꿈꿔오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사장이 돼서 돌아오십니다만 새로운 MBC에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떤 꿈이 있다면? 네, 저는 하여튼 공영방송다운 프로그램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또 라디오 다 공영방송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극적이고 뭐 단순히 뭐 시청률만 생각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느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주는 게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묵직한 답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사교양국이 폐지가 됐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사교양국은 뭐 당연히 복원돼야죠. 당연히 복원돼야 한다. 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뉴스부터 시사부터 바로 세우기 작업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승호 PD가 사장으로서 만드는 그 MBC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까 부담이 많이 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더 부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얼른 출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BC 대표이사 사장에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그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그러니까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그 MBC 구성원들, 제 후배들이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제 후배들이 예. 원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해고가 돼서 나와서 계속 이제 방송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예. 약간 좀 상징 비슷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이렇게 갖게 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와 응원을 이렇게 모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시중에서는요. 예. MBC 참 많이 망가졌다. 네. 과거 명성황과는 지금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네. 그 MBC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보다 일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 신뢰 회복.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바로 세우고 시사 프로그램 바로 세우고. 예. 그래서 정말 MBC가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정말 국민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송으로 빨리 거듭나는 것.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 작업도 이게 중요한 작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뭐 인사는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예. 배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MBC 재건위원회 뭐 이런 가칭인데요. 노사 공동의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예. 거기서 그 문제를 좀 다루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응분의 이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되겠죠. MBC 재건위원회 같은 곳을 만들어서 네네. 예. 그 기구를 통해서 쇄신 작업을 해나가겠다. 인적 쇄신. 예.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최승호 사장님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 뭐였냐면 네. MBC 뉴스의 앵커를 맡고 있는 배현진 아나운서 거취였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과거 MBC의 상징, 갈등의 상징처럼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네. MBC의 배현진 아나운서 또 신동호 국장 이런 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동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예. 과거 아나운서국에서 무려 11명의 MBC 얼굴이었던 아나운서들이 떠나가도록 만들고 열 몇 명의 아나운서들이 자기 일을 못하고 부당 전보되도록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회사가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배현진 앵커는 지금 이제 앵커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도본부에서 예. 새로운 앵커 체제를 아마 마련하리라고 봅니다. 새로운 앵커 체제란 말은 앵커 교체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보도본부에서 아마 계획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내부 갈등이 심각했어요. 그래서 MBC 분들 만나면은 이런 넋두리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질 올리고 시청률 올리는 거는 차라리 쉬울지도 모른다. 빨리 될지도 모르는데 조직 내 갈등을 풀고 몇 갈래로 갈라져 있는 조직을 하나로 최승호 씨를 선정하기로 결의합니다. 국민들께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국민들께 희망을 주고 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MBC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직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돌아갑니다. PD 수첩의 간판 앵커에서 MBC 해직 기자로, 그 뒤에는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PD로, 또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자백과 공범자들의 감독으로 참 많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온 탐사 저널리스트죠. 최승호 PD가 어제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총회, 주주총회를 거쳐서 신임 MBC 사장으로 공식 선임이 됐습니다. 오늘이요. 해직 1997일 만에 첫 출근이랍니다. 그런데 사장이 돼서 복직을 하는 셈이네요. 자, 출근길 인터뷰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사장이란 호칭 괜찮으세요? 어색합니다. 어색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잠은 잤습니다. 네네. 네. 누가 제일 좋아하세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연락 주시고 환영한다는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역시 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어머니가 그 점이 좀 가장 마음은 제일 좋더군요. 역시 좋아하시니까. 뭐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세요, 어머님이? 아들이 해고가 돼서 늘 걱정을 하셨죠. 예. 그리고 아버님도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예. 제가 이렇게 사장의 공모에 응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도, 예.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설마 될까? 뭐 이런. 아니,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있죠. 그랬다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네네. 오늘 사장이 돼서 출근하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예, 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극적인데,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질곡이 얼마나 대단히 깊었던 것인가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국민께 보답하는 그런 MBC 문화방송을 만들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설렘도 설렘이지만 걱정이 더 많이 되세요? 아침에 소감이? 설렘보다는 사실, 책임이 무겁죠. 예. 1997일이면은요, 내일 모레 글피면 2000일이잖아요, 최 사장님. 네네. 2000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내가 MBC의 사장이 돼서 돌아가리라고 혹시 상상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는 게 늘 즐거웠고 그게 제 천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네요. 실제로 고민도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네네. 결정적으로 결심한 이유, 계기는 뭐였습니까? 이제 MBC 구성원들 융합시키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내부에서 하세요. 네네. 어떤 사람은 잘리고 어떤 사람은 유배 갔는데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정도의 갈등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조직의 대표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다가가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에 이제 앞으로 인사가 나면은 간부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런 노력들을 저하고 같이 하면서 잘못을 한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사과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엉어리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풀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그분들이 또 사과하고 짐질 게 있으면 짐지고 이런 정확한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건위원회라는 게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되겠네요. 네네. 예. 최승호 MBC 신임 사장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최 사장님.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사장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장이라고 부르죠. 사장이지.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부르는 저도 조금 어색은 합니다. 많은 사장님이십니다, 이제. 최승호 사장. 오늘 기분 좋은 날인데 질문들이 좀 무거워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를 또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지상파 3사가, 모두 제어가 탈락 수준의 점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MBC가 제일 낮은 점수 616점 받았대요. 650점 넘겨야지 이게 허가인데. 보셨어요? 네, 기사 봤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경영진들이 했던 잘못으로 인한 추락이죠. 그런 부분들은 빨리 저희들이 회복해서 방통위에 이제 믿음을 드리고요. 국민께 믿음을 드리면 아마 방통위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지 않을까. 일단 저희들이 재건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은 가지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재건 기구는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만드실 거예요? 예, 그래야죠. 네. 정치권에서는 말이죠. 어제 최승호 신임 사장이 탄생하자마자 논평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좀 싸늘합니다. 노조를 등에 업은 최승호 신임 사장이 MBC 사장실을 점령했다. MBC가 완전한 노영 방송이 됐다.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할 건지,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건지, 시청률은 얼마나 끌어올릴 건지, 국민이 무서운 눈으로 지켜볼 거다. 이렇게 논평.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보도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시청률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노영방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것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적절하지는 않은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MBC는 이제 MBC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구성원들이 다 이제 주인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회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사주가 없는 회사고